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주제인 이 암 환자분들에서 수면과 관련된 사망 위험도를 보니까 잠을 너무 적게 주무시는 분도 사망 위험률이 높고 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도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최근에 또 발표된 연구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약 한 620여 분 암 환자분 치료가 끝나고 난 뒤에 2년 후에 평가를 해보니까 약 3분의 1에서 수면장애가 계속 암을 치료하고 난 뒤에도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회피 행동이 낮거나 걱정을 많이 하거나 우울한 분들이 수면장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암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수면장애를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암 조기에 우리 예민한 불안이나 우울 그리고 여러 가지 통증들을 선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면장애는 암 환자분들한테 흔한데 통증이 해결되지 않거나 첫 진단받은 분 그리고 치료 중에 병의 진행을 경험하신 분들은 수면장애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고 근데도 안타깝게 수면장애에 대해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과 수면과에 보면 우리 양방향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수면장애가 암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암이 있으면은 수면장애를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암 치료하는 동안에 수면장애를 평가하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수면장애에 대한 정확한 평가 치료는 환자분들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암을 악화시키는 인자로서의 수면장애는 우리 수면이 다양하게 암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면을 잘 주무셔야 면역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호르몬 대사들이 잘 돌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어떤 암세포는 낮보다 또 밤에 전이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같으면. 그리고 수면 시간이 작거나 수면 질이 나쁘거나 수면 주기가 이상이 있을 때는 암을 악화시키는 인자가 되겠죠. 수면이 부족하면은 숨을 우리 실험적으로 적게 자도록 동물 치는 것들을 해보면은 세포의 치유가 잘 안 되죠. 면역이 떨어지고 염증이 더 악화되고 체중이 또 늘어나게 되고 이런 특정 암 종류에서 더 악화된다고 연구가 되어 있고 잠을 또 너무 많이 자는 이런 경우에서는 또 이런 선택적인 암의 위험인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도 종양의 성장이 중요한데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등은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들이 더 악화된다고 하고 수면 주기가 아까 밤에 잘 주무셔야 되는데 주기가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이상 있는 분들은 멜라토닌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에서 세포 손상에 대한 치유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교대 근무 자체가 발암인자라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또 어떤 수면장애를 겪는지 보면은 유방암이나 부인과암 환자의 70%가 수면장애가 있다고 하고 암 종양 자체로서 수면장애의 원인이 돼서 수면 주기장애라든지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작용,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와 관계된 부작용 혹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수면장애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게 되는데 입원하면은 환경이 바뀌어서 수면장애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장애 원인으로서는 암 관련 통증이라든지 불편감, 위장 소화장애, 배뇨 문제라든지 면역 저하로 인한 감염이라든지 기침, 호흡, 가려움증, 피곤함 이런 것에 의해서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고 치료와 더불어서 약물의 부작용으로서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수면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식은땀을 흘리든지 우리 입원 등에 따른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으로서 수면장애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수면장애를 많이 호소하게 되죠. 옆에서 돌보다 보면 본인도 잘 못 자고 스스로 관리하는 시간도 부족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의 수면장애는 실제로 많은데 암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사분과 진료할 때는 수면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같이 평가받고 치료받는 게 암 치료 예후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면장애라 하면 흔히 잠을 못 자는 불면증만 이야기하시는데 암 환자분에서 우리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도 흔한 수면장애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심한 코골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수면 중에 호흡이 10초 이상 끊겨서 환자가 이렇게 참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시 푹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는 게 수면무호흡증이 되는데 성인에서 한 20-30% 정도, 특히 남자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코 골지 않고 조용하게 호흡만 없는 분들이 많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정상적으로는 누워서 이렇게 흰색 쪽에 이게 기도가, 공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무호흡 환자분들은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코를 골게 되거나 심하면은 무호흡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기도는 목젖만 있는 게 아니고 상기도 전체적으로 좁아서 혀가 크든지 뒤쪽으로 누르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의 위험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호흡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숨을 쉬지 않고 있다가 다시 호흡을 하게 되면은 깨어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산소 포화도가 98%, 6%에서 70%대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저산소증과 수면 분절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건강에 나쁘고 암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은 실제적으로 8시간 주무신다 해도 잠의 구조가 여기 보시면은 깊은 잠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자다가 깨다가 하는 얕은 잠밖에 없고 산소 포화도도 여기 보시면 70%까지 떨어지고 그죠? 이렇게 계속 호흡이 계속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도 깨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치료는 우리가 옆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면 도움이 되는데 옆으로 주무시면은 아마 또 어깨가 불편하든지 그렇게 허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털리 비슷하게 껴서 턱관절을 앞으로 당겨내주는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또 턱관절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표준 치료는 여기에 보시는 양압기 치료가 가장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양압기의 원리는 코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목젖이라든지 혓바닥 등을 밀어서 기도를 확보해 주어서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을 치료해주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고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마스크 종류들이 있어서 상당히 또 불편함을 줄여주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서 무호흡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호흡 환자들이 여기 보시면은 밤새 코를 골고 산소가 떨어져 있지만 양압기를 착용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 양압기 착용했거든요. 산소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수면에 깊은 수면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면이 회복하여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게 되고 낮에 졸립지 않게 되고 우리 몸의 면역이 높아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수면 다운 검사 이러한 경우에서는 그 수면 무호흡증 치료는 양압 치료 모두 보험이 됨으로써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코골이가 있든지 호흡이 중간에 멈춘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진단 치료 방법은 어떤지 보시면은 이렇게 그 수면 문제 자체를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암 진단 받으면은 통증, 암에 대한 그 불안 이런 게 우선적으로 느끼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진단 이후에는 숙면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기, 일지 여기 보시면 수면 시간을 체크하는 표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수면 설문지 그것을 통해서 주관적인 수면 장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고 객관적으로도 이게 보시면은 이게 손목 시계 같은 걸 착용하고 다니면은 하루 동안에 얼마 동안에 활동량을 있는 걸 봐서 수면 각성 주기를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수면 다운 검사 병원에 직접 하룻밤 주무시면서 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주무시는 동안에 뇌파, 안구운동, 건전도 등등의 신체 여러 신호를 측정하면서 잠에 대한 구조를 파악해서 수면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수면 다운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이렇게 새 건물에 11층에 수면검사실을 갖추고 있고 이렇게 좋은 침대를 갖추고 편안하게 수면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는 상당히 기본적인 원리가 중요합니다. 암 자체의 치료에 대한 병행해서 수면장애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 치료 중에서 항암 치료에서 수면장애가 있으면은 수면 치료가 같이 포함되어서 치료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꼭 수면장애 있다고 무조건 다 약물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불면증에서 인지행동치료로서 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고 수면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잠의 질을 높여주는 치료를 먼저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 주기가 밀렸든지 나이가 들어서 멜라토닌이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 또 통증이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의 중요한 원인이라서 통증을 잘 조절해 준다든지 우울증이나 불안을 잘 처리해 주면 숙면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지행동 치료의 하나의 요인입니다. 수면 위생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중요한 컴포넌트를 요인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암에 대한 또 생각을 또 바꿔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우리 걱정이나 불안은 당연히 있지만 그게 이 조절되면은 나을 수 있다 그런 이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치료도 잘 되고 수면장애에 대한 회복도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방해되는 요인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잠자리 환경, 온도, 환기, 조명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주고 걱정, 불안을 떨쳐버리는 이완요법을 확실하게 해주면은 잠에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 저희들도 이렇게 불면증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 수면센터의 유튜브 사이트입니다. 여기 아마 핸드폰으로 찍으시면은 QR코드로 찍으면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가시면은 우리 약물 없이 불면증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 사실 음식은 민간요법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음식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드시는 음식 중에서 수면에 대한 도움이 되는 음식은 견과류, 따뜻한 우유라든지 메가 우유, 생선, 등푸른 생선, 오메가3가 많고, 그죠? 키위, 요즘 타트 체리 이런 것도 많이 홍보되고 있던데, 우리가 쌀 현미라든지 바나나, 마그네슘, 상추, 허브차, 카모마일 등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불면증에 관련돼서 팔고 있는 식품들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감태, 미강, 락티움, 가바 이 4가지가 우리나라의 불면증 관련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서 시판되는 내용물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검색할 때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은 꼭 이 4가지 성분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서 파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적으로 어떻게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면은 침실 환경을 잠자리에 편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자려고 하는데 옆에서 TV 보거나 시끄럽게 하면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리 환경은 조명을 어둡게, 우리가 특히 또 대로변에 아파트가 있는 분들은 암막 커튼이 중요합니다. 소음은 없기 조용하게 해야 되고, 온도는 조금 시원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숙면이 되겠고, 침대와 베개는 본인에게 맞게 세팅을 필요하겠고, 각성이 높아지면은 이완, 백색 소음이라 그러죠. 클래식 음악을 듣든지 잔잔한 그런 것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성경책만 보면 잠이 온다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자기만의 이완요법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고, 절대 잠자리에서 TV나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누워서 TV 보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많은데 그러면은 숙면에 방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스마트폰 이렇게 학생들은 게임도 많이 하는데 그 스마트폰에 나오는 빛이 수면을 방해해서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잠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지 마시고 저녁 식사 전에 운동하시고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샤워해 주시면 체온이 떨어져서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빙 건강을 위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좋은 음식 드시고 열심히 운동을 하셔도 숙면이 되지 않으면 웰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주무셔야 건강도 잘 유지되고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치유하는 힘도 생기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수면장애가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생활 패턴의 변화가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